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수능으로 되었지만은, 물론 저는 이제 본고사 세대는 아니고, 87 학번들이 좀 약간 좀 애매한 실험실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88들이 더 심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수험생들 잘 보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원하는 점수 대학에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워낙 대학 문제, 입시 문제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물론 제 이 방송을 그분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부모님이 세대나 형제 그 다음 윗세대들이 듣겠지만요. 그래도 덕담 한마디 해드리는 거야. 자, 사실 제가 GD 전신 제모 관련해 갖고 방송 올렸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한 하루? 아차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하나,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 지금 들려오는 정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 경찰 애들이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 애들이나 검찰 애들이 야,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동훈이도 그런 얘기를 하고, 무슨 검사 애들도 실제로 까보면은 별거 없는, 경찰 애들도 마찬가지. 뭔가 이제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거 없는. 또 반대로 그러다가 실제로 중요한 증거가 나오기도 하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기에 제가 이제 이성균 GD 부분에서, 예전에 이화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겸손했다 방송에 나가서도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약 수사에 대한 전체 통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 조절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음모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시기 조절,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음모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연예인 마약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재벌 3, 4세 마약 4, 5세 마약 사건, 이런 유명인들 마약 사건에 대한 첩보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삐끼들이라든가 새끼마담 이런 애들이 지가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해서 사실 조금 자기도 소문으로 듣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해가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첩보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수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은 상태에서 수사한다. 아니면은 또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바로 이제 수사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유명인들은 수사하는 쪽보다는 더 빠른 정보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대응에 들어가서 더 빠르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회로 회피로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첩보가 바로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시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검찰의 범정이라든가 범죄 정보, 소위 말하는 검찰의 정보
부서라든가 이런 애들, 경찰의 정보, 과거에 나쁜 버릇들, 그것이 이제 현재도 분명히 통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용해 먹은 것도 적지 않을 것이고, 물론 제가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상당히 그 정치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뭐 정권이나 뭐 특별히 음모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의 고위직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에 마약 수사하는 애들이라든가 검찰에 마약 수사하는 애들이 자기들을 좀 돋보이고 사실은 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좀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꼭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어쨌든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제일 만만한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벌 4, 5세 이런 애들이 그 걸려들거나 아니면 이용당할 수 있다. 또 반대로 걔네들이 또 거꾸로, 예를 들면 황하나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이제 이 정관 변호사, 정관 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네의 죄를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선에서 많이 우리가 봐온 바. 그러니까 지금 지드래곤이라든가 이성균 씨는 자기가 분명히 뭐 마약을 했고 그것은 고의가 없다 뭐 이 정도 선으로 가니까 그건 빼고라도 지드래곤이 정치수사 희생양이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정권 차원에서 의도한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즉 말하자면 뭔가 이성균 터트렸는데 뭔가 약간 좀 빈 것 같으니까 거기 나오는 새끼마담의 여러 가지, 그 새끼마담애가 약간 마약 전과가 꽤 있고 또 조현병? 정신적으로 조금 좀 힘든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다는 정보도 좀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가 빠져나가려고 여러 막 해고 실제로 뭐 GD가 뭘 했는데 뭐 거기 뭐 그 무슨 종이가 있었다 뭐 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진술을 해갖고 GD를 지금 이렇게 수사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GD가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러웠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피해 회복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 부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GD가 어쨌든 여러 가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뭐 이거 했다. 거기까지는 그래 나중에 어차피 뭐 결과 안 나오면 그대로 내사 종결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전신제모라고 하는 거를 흘리느냐? 마이데일리 거기가 이제 아마 최초의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전신제모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쭉 한 거죠. 사실 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GD 쪽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무슨 전신제모냐? 전신제모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증거 제공했다. 반대로 그럼 여기서 경찰이 왜 그런 걸 흘렸을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해버린 거. 그럼 마이데일리라고 하는 이 매체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놈인지 경찰의 거기 인천 논현경찰서 그쪽 관련된 아니면 거기 관련된 애 중에 어떤 애가 이제 흘린 거를 받아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놈은 왜 그렇게 흘렸을까? 그럼 마이데일리가 오보를 했으면은 마이데일리가 그 정정보도 뭐 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심각히 중대한 부분을 오보낸다? 사실 그거는 사실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오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애가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던진 거죠.
옛날 방식으로 한번 툭 던져놓고 반응이 어떤가 하고, 사실 반응이 없으면은 뭐 그냥 반응이 좀 덜하면은 그대로 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아주 격한 반발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발을 쓱 빼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마이데일리라든가 그 언론에 단독을 때린 걔네들은 모르고 썼겠느냐? 대충 뭐 느낌도 왔겠죠. 그것만 대충 써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과 경찰을 빨아주는 어떤 그 매체하고의 일종의 여론 재판 형태로 가고, 왜 이런 여론 재판을 하느냐? 실제로 경찰에 해보니까 사실은 그 새끼마담이라는 애가 일정 정도 이제 좀 블러핑을 한 거고, 약간 좀 자기 빠져나가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놀아놨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부안해동해갖고 뭔가 뭘 얻어내고 막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물론 GD만 손해를 보겠죠. GD가 막대한 손해를 보겠죠. 근데 다른 언론들도 뭐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빨아먹고 다 뭐 조회수 올리고 다 끝났어. 경찰 애들은 뭐 어쨌든 이성균은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GD는 좀 애매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슬 발은 빼는 전략으로 이렇게 언론에 한번 뭐 이제 만만한 언론에 한번 터뜨렸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 이런 방식의 수사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수사를, 마약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온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뭐 애초에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새끼마담이 뭔가 진술을 했으면 바로 영장이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 GD든 아니면은 이 이성균이든 바로 영장에서 감식 영장을 해갖고 감정에서 털을 뽑고, 이거 빨리 한 다음에 좀 조용히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를,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영장을 쳐서 빠르게 뭘 할 생각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GD의 통신영장이 기각이 됐을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검찰 애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영장. 웬만하면은 나올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오락가락 하는 거죠. 웬만하면 95%는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그 정도로 카트할 정도면 사실 그 정도의 상당성이나 타당성도 없었던 첩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애초에 조금 더 명백하게 조금 보강 수사를 해서 이 영장을 받고 그 다음에 수사를 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논란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결국 마약 수사 봐라, 수사하는 놈들이 시기도 조절하고 뭔가 그냥 언론에 흘리고 여론 재판하고 뭔가 이렇게 두들겨 해고, 실제로는 아닌 거를 또 기다고 만들어 갖고 전신제모이다 아니다 막 떠들어대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속아 넘어가는 이런, 지금 명확한 건 이겁니다. GD가 전신제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GD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면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수사를 방해할 정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면에서는 경찰 스스로도 얘기를 한 거죠. 아니, 협조 다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결국은 GD가 전신제모에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이건 다 오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보를 통해서 클릭수 가지고 간 여러 언론이나 이런 애들은 다 그냥 사실 뭐 책임 없이 그냥 없던 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치 수사 아니냐, 뭔가 시기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 뭔가 이게 이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거를 특히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재벌 3, 4세를 포함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진짜, 이건 뭐예요? 이는 개판도 아니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참 애매해요. 제가 이제 이런 엊그저께 세계일보 기자의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청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클럽 유흥 주점 마약 사범 자료, 이걸 제출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아갖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클럽 유흥주점 마약 사범 검거 최대치라고 했는데 경기 남부, 대구, 부산에서 폭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는 검거가 비슷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성균 마약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뭐 홍대든 강남이든 클럽 유흥주점에서의 용산 같은 데서의 그게 늘어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단속된 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비슷해요. 그럼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클럽 유흥주점 마약 사범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182명, 193명, 161명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454명, 3배나 뛰었다. 올해는 지난해 검거에는 1.2배. 그러면은 클럽 유흥주점 마약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 사범은 134%, 즉 말하자면 2019년 1,400명에서 2023년 13,900, 그러니까 134%가 증가했는데 클럽 유흥주점 마약 사범은 292%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마약이냐 봤더니 사실 서울은 비슷하고 경기 남부나 대구, 부산에서 도드라지게 많이 클럽 유흥주점을 많이 검거한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기자가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은 발생을 가지고 카운트를 해야지 잡은 걸 가지고 카운트하면 의미가 없다. 아니, 작년에 말하자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나 클럽 유흥주점 마약을 두들겨 잡으라고 탁탁탁 했다고 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어쨌든 잡을 거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서울은 비슷한데 경기 남부나 대구나 이런 데 잡는다. 그럼 잡았기 때문에 많다는 거냐? 아니 원래 늘어난 걸 안 잡다가 잡은 거냐? 아니면 원래 그렇게 없었는데 잡으라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를 싹 잡아놓고 보니까 피레미 같은 애들인데 어쨌든 그런 거냐? 서울에 클럽 유흥주점이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서울청에서 검거한 인들 보면은 2021년에 44%였어요. 전체 마약의 대비. 근데 올해는 9%예요. 9월 좀 지나면 12%, 기껏해야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청 애들은 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하는 마약을 해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이라든가 카톡 같은 SNS를 통해서만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청 애들은 클럽 마약은 고정돼 있는 거고 SNS를 통해서 많은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서울 애들도 클럽 유흥주점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없기 때문에 안 잡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국가가 마약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통계,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검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종류로 해는 건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통계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경기 남부라든가 뭐 대구 부산에서 이번에 많이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발생한다. 클럽 유흥주점, 이건 많이다 이 말이지. 즉 사건의 총량이 얼마고 그것이 그 각각의 종류가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거죠. 경찰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 클럽 유흥주점 마약 단속이 연간 몇 회, 몇 곳에 이루어졌는지 그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 경기 남부에서 단건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안 하다가 단건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해오놨는데 꾸준히 해오다가 그러니까 폭증한 건지,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봐, 마약수사라는 게 결국은 지들 내키는 대로 하면은 늘어나는 거고 안 하면은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근데 마약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은 그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마약 관련된 수사라든가 마약 범죄 부분이 굉장히 의문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마약 범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 도대체 뭐가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마약류 자가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8,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폐업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만 개가 지금 유통이 됐는데 추적을 못 한다고 하는데, 어디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 그럼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 얘기하는 거대로 마약범죄의 암술이 20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 얘들이 하고 있는 마약 수사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있어?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전경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전문 수사관을 육성하고 재활 교육하는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보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수사관을 어디 배치해야 되느냐. 저는 마약관리청, 마약수사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왜? 아니, 보면은 유명인들, 결국은 변호하는 애들은 결국은 마약 범죄를 오랫동안 수사해오고 걔네들 했던 마약 전문 검사들, 마약 수사관 애들이 로펌 들어가서 떼돈 벌면서 하면은 걔네들이 정보를 다 주고 그 유명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레미들만, 이런 의미가 없지. 상선 수사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럼 그 마약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추적 수사는 해봤어? 하고 있어? 실제로 뭐 동남아에서 원목 속에 마약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 국정원의 소위 말하는 망원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걔네들 마약 전과자인데 걔네들이 무엇인가 작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수사청이든 마약관리청이든 전문적으로 전문수사관을 육성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키워내든가. 지금은 마약수사관 20년 한 애들이 갈 곳이 없어갖고 딴 데로 삐져나가고, 그럼 뭐? 마약수사한다는 검찰 애들은 거기서 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한동훈이 같은 애는 특활비 때문에 마약수사를 건드리지만 실제로 특활비를 빼먹는 놈들은 소위 다른 영역에서 특활비를 많이 빼먹는데 마약수사를 빌미 삼아서 뭐. 그럼 마약 중독자들 재활 교육 예산은 어디 갔어? 이런 얘기들이 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렇게 단건으로 나오는 마약류 검거 현황이라든가 마약류에 대한 얘기를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할 거냐. 마약에 대한 얘기를. 지들의 건이 진짜 정치수사의 희생양이냐. 왜 경찰 애들은
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물고 늘어져 갖고 이득은 다 얻고 결국은 이제 수습 못 해갖고 이지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참 갑갑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솔직히 그러면 G드래곤이 이렇게 억울하게 아니 물론 애가 좀 껄렁껄렁하니까 실제로 뭐 마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건 증거가 없어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리고 과거에 전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실제로 지금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형사적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찾든가 증거 없이 여론으로 이렇게 경찰 빨아주는 애들 이렇게 뭐 곤불 좀 피웠다가 아님 말고식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너무 한 것 같다. 느낌상의 느낌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느낌이 듭니다. 제가 GD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이 정도도 안 되냐 대한민국 경찰이 사실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얼마 지나가고 내일 모레 뭐 GD 어디 뭐 다리털에서 아니면 어디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찰이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 언론에 흘리는 거 봐서는 결국은 뭔가 쫄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국가가 수사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GD의 그 마약 최종 정밀 검사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애들이 이른바 이런 식의 엄풀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